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준교사 1심 선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렇게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참 곤란하게 만드는 거다, 지금. 15일 선고도 그렇고, 오늘 선고도 그렇고, 다 예상 밖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징역이 나왔었는데,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떤 거요? 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네, 서로 죽이고 밟지 말고 그거. 우리 공존하자. 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그 아까 봤죠? 그 나오시면서 하신 그 발언.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길 바래요. 네. 오늘 1심 됐다고 뭐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막 이러던데 불과 열흘 전에 무슨 얘기했던가를 생각해 보시고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도. 뭐 사법 살인의 정의를 살짝 바꾸더라고요. 네. 뭐 사법 시스템이 어쩌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뭐든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전제를 무너뜨리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법원 앞에서 외칠 필요도 없고 네. 나와서 나온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재판 앞으로 솔직히 많이 남았잖아요. 네. 많이 남았죠. 총 15개 중에 2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보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아니, 이 대표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공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은 정의를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쨌든 유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 것 같아요. 당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민주당 분들도 한 것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70여 명 지난번에 의원들 현직 의원들 왔지만 이번에 안 오지 말라라고 한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이게 의외여서 사실 이게 조금 기쁨이 많이 이제 있었던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2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어쨌든 다시 한번 정치적 반전의 기회가 사법부로부터 우연하게 주어졌다.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악이 뭐였냐면은 그냥 징역형이 나오는 거였어요.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피선거권이 사실 집행유예하고 징역형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받은 선고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징역형은 징역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또 이제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더 기네요. 지금. 피선거권이 더 길어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3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위험했는데 어쨌든 지금 징역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뭐 완전히 2심에서 뒤집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네. 약간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조금이나마 있다. 조금이나마 있다. 근데 이제 허들이 이제 5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가 더 있고 그 1심들이 지금 줄줄이 있고 2심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해소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미 15일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정치를 다시 할 수 없을 만한 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미. 네. 그게 2개든 3개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게 무죄가 나왔다고 1심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심에서 이렇게 나왔고 물론 15일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일단 2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공고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이제 민주당을 뭐 위해서라기보다 민주당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아요. 민주당이 자 앞으로 27년 3월에 있을 대선까지가 한 2년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럼 야 이번에 1심 예상 외로 무죄 나왔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에브리바디 해피해. 그래서 그냥 이재명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네. 다음 플랜을 준비할 만한 시간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오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네. 그렇잖아요. 빨리 지금 다른 플랜을 633 가동해야 룰에 의하면 한 봄에 2심 그 공직선거법 그거 나오면 또 이 상황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럼 그 또 몇 달 또 날리는 거고 그때 또 어쩔 거예요. 야 30 남아 있다 우리 또 그럴 것 같아요. 네. 체제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뭐 굴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일부라도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일부라도 뒷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정당의 영속성이 끝나요. 어떡할 거예요? 이재명 리더십으로 계속 쭉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제 제안이다. 얘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민주당 쪽에 뭐 친명분들이나 이제 의원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현재는 뭐 내려올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당대표 측을. 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꼭 당대표직이 꼭 이게 대선 피선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렇다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이재명 대표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공천까지 네.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잘 이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그 공직선거법 그 1심 나기 한 일주일 전에 네. 무슨 워크샵인가 뭐 비슷한 거 그런 거 했었어요.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네. 워크샵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대부분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나와가지고 직접 강연도 했는데 네. 거기에 기초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사회 네, 뭐 네, 이런 거 기본소득 있잖아요. 관련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약에 반영하라 이런 것들을 막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인 거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당대표를 이제 끝까지 해서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는 거를 네. 의심을 친명들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랑 그 대권 피선거권 박탈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선에 대한 다른 플랜들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네. 확정의 피선거권이 진짜 박탈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은 물리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가 좀 별도로 좀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 미치는 영향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전에 제가 그 구속영장 그때 기각됐을 때 네. 그때 모두가 이제 이재명이 저기만 가면은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다 구속될 것처럼 사실 얘기를 그랬었죠. 하고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네. 비명들 또 이제 다음 총선에서 솎아내고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때의 그 평판 평가를 해가지고 평판들이 비명들이 다 안 좋게 나왔을 때가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네. 그 직후에 해서 당을 사실상 이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구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거고 이번에는 재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오는 금요일에는 이화영 2심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당장 이재명 대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판사가 갖고 내년 봄쯤에 이재명 1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첩첩산중이라서 근데 당장 외견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아무런 영향 안 받는 분이에요. 원래 누가 영향을 줍니까? 그분한테 그래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또 글로 가는구나. 국민의힘은
어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무죄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잠깐 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전화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 재판 5개 중에 하나만 그렇게 돼도 끝나는 건데 네. 첫 게임이 일단 9회 초 마지막 공격에 원아웃 주자 없어요. 점수차 이만큼 정도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가 허약한데 네. 당내에서 뭐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재판 나오실 때 민주당 의원들 몇 분 나오셨냐 보니까 지난번보다 좀 적은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이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못 봤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본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결론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 아, 네. 전제는 네. 포스트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사실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속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열리는데 사실 뭐 아니, 모르죠. 아직. 뭐 근데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 네. 생방송이잖아. 알겠습니다. 의도를- 그럴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안 나오나요? 그렇게 될 경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탈표 상당히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 코너에 몰렸잖아. 또 우리가 또 네. 위축되고 있잖아. 이 판국에 무슨 게시판 가지고 뭐 싸우냐 등등 나오는 상황에서 소신은 가질 수 있죠. 당연히.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고 이거 수사 너무 안 받고 하는 건 뭐 안 좋은 건데 이 상황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표결은 다르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라고 우리가 그냥 해버렸잖아요. 네. 그걸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내 표의 이탈표는 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무죄가 오히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투쟁을 할 때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네. 이제 지금 이재명이 무죄 나왔는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또 그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냐 이런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언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제 찬성해요? 그럼 언제 찬성할 건가요?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원팀이라서 찬성 이탈표 안 돼. 뭐 친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탈표는 안 돼. 뭐 지금 당에 코너에 몰렸으니까 이탈표 안 돼. 도대체 언제 그러면? 예리하네. 뭐 수사 들어온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 수사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럴싸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 굴을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고단백 저칼로리 국내산 장어 100%로 힘 좋은 장어를 장시간 고아낸 들깨 장어탕,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힘내라 통영 장어튀김, 통영해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앰플 한 병당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핫한 제품인데요. 기준지표 성분들과 그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독부자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네. 이제 지금 이재명이 무죄 나왔는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또 그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냐 이런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언제
국회의원으로 언제 찬성해요? 그럼 언제 찬성할 건가요?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이 원팀이라서 찬성 이탈표 안 돼. 뭐 친한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탈표는 안 돼. 뭐 지금 당이 코너에 몰렸으니까 이탈표 안 돼. 도대체 언제 그러면은? 아 예리하네. 뭐 수사 들어온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 수사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럴싸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는 있네. 빨리 보내줘봐. 빨리 저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공천을 달라.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김건희는 김건희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좀 이게 그 한국일보가 이제 칼럼 쓴 게 윤은 윤이고 이는 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요즘 인용을 많이 하는데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독립적으로 좀 하자. 이거 네. 다 서로 뭐 누가 방탄하고 누가 엮고 뭐 이러는 게 맞냐. 김건희 특검법은 아무리 뭐를 뭐 이거저거를 감안을 해도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으로 아직도 70% 정도 나와요. 그냥. 네. 그냥 여기에 정치 여론조사 70%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여론조사의 90%입니다. 90% 거의. 예, 진영 논리라는 게 원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타이밍인데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또 여기 목덜미 딱 잡혔잖아요.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일어서서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지금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한동훈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네. 보십시오. 명태균 게이트로 경쟁자들 다 날아가고 있어. 그리고 네. 사법 리스크로 뭐 야권 지도자들 다 어려움에 뭐 조국 뭐 이재명. 그럼 본인이 잘하면 되잖아. 근데 본인이 왜 거기서 왜 댓글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혼자 수렁에 빠지냐고 진짜. 무슨 얘기예요? 댓글을 뭐 어떻게 이 했다는 댓글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질문을 하셔야지. 댓글도 아니고 게시판 글이에요. 댓글이 아니에요. 게시판 글에 게시판 대한 그러니까 게시판을 못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게시판은 당원만 들어갈 수 있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아이디를 새로 생성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보고 지금 보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모르신다. 제가 그 어떤데요, 얘기를 하는 게시판 거예요. 상황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안 만들었어. 게시판 안 들어가 봤어. 아, 네. 예. 근데 네. 제가 다른 분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면 게시판 내용이 솔직히 너무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싹 다 안 좋아, 내용이 뭐. 네. 윤 대통령 관련한 것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막 원색적인 막 제목부터 그런 게 많아서 일반 정치 기사에 달린 무슨 글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제 얼천님께서의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본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왜 가족들이 안 썼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 이게 답답하다. 이 이런 취지인 논리 것 같아요. 자체가 네. 애초에 문제 제기부터가 무슨 익명 게시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오늘 물론 결론이 이렇게 나서 좀 허탈하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장해철 씨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공천 탈락시켰다고. 사감에 의해서 막 얘기하는 거를 일일이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싫고 네. 두 번째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족 아니에요 하면 증거를 대봐.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뭔가 플러스 돼가지고 더 그러면 나온다. 기사량은 또 이만큼 나와. 일정 보면 또 한겨레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기사 보면 1, 2, 3, 4 나오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전 직장 경향에서 계속 쓸 거 아니야. 그 예상 못 해요? 네, 당연히 우리는 쓰겠죠. 이재명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조국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입장이었다고 100% 이해해요. 근데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 오늘 최고위에서도 막 이렇게 마음 잡고 얘기를 하면서 또 분란이 생겼잖아요. 왜 당내에서는 왜 계속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건가요? 김은혜 뭐 전 홍보수석도 그렇고. 제가 참 그분들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린 그런데 네. 그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오늘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늘이 솔직히. 네. 예? 2시에 네. 어? 중요한 그 재판이 중대- 있는 날에 한 재판이 있는 아침부터 그런 일이 있고 비공개 회의에서 결국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당번이 아니어서 안 갔는데 뭐 갔어도 뭐 별 역할은 못 합니다만은 현장을 못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공개 회의에서 언론 다 있는 회의에서
김민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 제기를 하니까 한 대표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반응을 할 확인하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거 참으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대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에서 또 서로 이랬네 저랬네 뭐 그런 기사를 봤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하잖아요. 아니 많이 욕 보셨고요. 예. 나못 봤다니까 욕 보셨다고. 욕을 봤다고. 아니 힘드셨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김민전 최고가 얘기한 거는 팔동훈, 한동훈이 8명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으면서 왜 네. 가족들 문제는 확인 안 해주냐, 누가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느냐 그 문제제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을 비판한 사람도 고소하는 것을 한동훈 측에서 이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채널 A가 썼어요. 네. 채널 A가 썼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김민전 최고의 타이밍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얘기했듯이 그 당에서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한테 쏟아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만은 한동훈이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 얘기한 거지. 그런 보도가 있다니까. 네. 요즘 채널 A는 사실은 한동훈 채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채널 한동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많이 나가나요? 입장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는 데가 채널에 제가 보기 모든 언론사 중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친한계가 단계에 한동훈 사퇴하라고 하는 걸 뭐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그거 믿어야지 그러면은 친한계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괜히 한동훈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가족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판하고 한동훈 욕하는 거 게시판에 되게 많다면서요. 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가 있어. 근데 최은순이 있어. 네. 김진성이 있어. 네. 윤석열이 있어. 예를 들면. 김진우. 김진우. 김진성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유죄 판결 받으셨어요. 예. 김진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밝히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걸 해가지고 복잡하게 물론 자중질환도 맞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볼썽사나고 그러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긴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자중진화로 만드는 게 누구냐. 그리고 이 좋은 국면을 경쟁자들이 알아서 오세훈 날라가 누구 날라가 당 안팎에 다 날라가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지금 본인이 삽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얘기를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빨리 너무 해소를 달라. 해야죠 이거를. 시각이 너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 이면에 또 볼 수 있는 사항까지를 못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면에 제가 뭐가 참 말은 있나요? 참 못하겠는데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이게 11월 5일에 처음 무슨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막 엑셀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잘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의 모친 이름, 네. 장모 이름은 적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언론에 그렇잖아요. 오르내리진 않았죠. 네, 나무위키에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찾았나? 검색을 해가지고 쫙 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우자하고 장인 정도야 우리가 알죠. 네. 그분들은 그래도 좀 유명하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장모와 모친의 이름을.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뭐 한 사람들이냐. 역시 공작 국힘은 공작이네. 공작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 나온 얘기부터 그 뭔가 얘기가 의도가 아니라 있었다. 당 외 인사가 되어버린 장해찬 씨가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모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걸 키우고 이런 과정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게 말씀하신 순수하게 야 한동훈 대표 욕한 사람 중에 누구누구가 있으면 그거 밝혀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런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냥 간단하게 야 내가 우리 가족이 한 거 아닌데요라고 말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근거가 이건 겁니다. 그래서 지는 정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공작 이런 거 안 궁금해. 지는 정이 제가 왜 아니야. 얼천의 궁금증에 답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생각을 한다. 할게요. 우리 당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